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자, 정말 더불어민주당 찡할 정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전문에 잘 썼습니다. 도대체 세계에 이런 나라가 있나? 이 정부를 마비시키려 하고 지금 범죄와 소굴이 되어가고 있는 국회, 그 결정판이 오늘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민주당 의원들이 또 이걸 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을 이야기하면서 시비를 걸었습니다. 결국 로텐더홀에서 오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습니다. 정말 민주당의 참 못된 버릇입니다. 과거에는 정말 이 의석수가 적은 정당이 국회에서 몸싸움, 물리적 충돌이 흔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정말 막 주먹이 날아가고 아무튼 뭐 몸싸움 으쌰으쌰 정말 한번 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면 온몸에 땀이 배고 아무튼 그랬는데,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이 바뀐 뒤로는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뜻밖의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죄자 이재명은 감옥 가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오늘 국회 상황, 정말 민주당이 갈 때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또 이 검사 3명과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7일날 한꺼번에 처리한답니다. 아무튼 민주당의 오만방자함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국민의힘이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장소는 국회 로텐더홀이었습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이 윤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여야 의원들 간의 물리적 충돌이 오늘 빚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감사원장 검사 탄핵 규탄 시위를 열었습니다. 야당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장 등을 이 탄핵 소추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습니다. 7일날 표결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않고 습관적 탄핵 폭거 사죄하라, 헌법 수호 등 구호를 외치며 규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22대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인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되고 있다.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분풀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이야말로 탄핵 대상이다. 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에 대한 탄핵도 마찬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을 수사하는 검찰의 직무를 정지시켜 손발을 잘라내겠다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했습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어 민주당이 드디어 감사원장 탄핵에 이르렀다. 민주당의 입법 파괴, 헌정 파괴는 어디까지인가? 저는 이재명의 방탄을 넘어서 이건 체제 파괴, 헌정 파괴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규탄 집회 도중 예결위 회의장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회의장으로 이동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발견하고 양심 좀 있어라, 이러고 싶냐, 내란의 공범들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참 이 민주당의 이 수법들 과거부터 참 이런 짓을 참 잘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지를 달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보좌진들이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자 보좌진들 앞세워서 많은 건가,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서 계신 이곳이 구랏발로 짓밟혔던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국회의원 아닌가 라고 따졌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쇼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맞섰습니다. 이 의원은 계엄도 쇼였냐, 왜 미시나 이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권 의원, 방해하지 말고 가라, 꺼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김원희 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이 헌법 유린이라며 어이 젊은 보좌관님 부끄러운 줄 아시라 비상계엄이 헌법 유린이고 계엄군이 국회 온 게 헌법 유린이고 당신들이 하는 게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박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알겠는데 서로 충돌하면 안 된다. 여기 계엄군을 누가 좋아하나 중재를 시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내란 숙에 탄핵하라. 보좌진을 앞세우지 말고라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재명 범죄자를 소리쳤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집회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감옥 가라. 전과자 쉴드 친다고 애쓴다. 이렇게 반발했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이게 대한민국 국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민주당은 이런 집회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모처럼 한번 규탄 집회하니까 이게 꼴보기 싫어서 이렇게 저질스럽게 시비를 거는 것인지. 아무튼 오늘 거의 물리적 충돌 수준에 그쳤지만 거의 난투극입니다. 속 내용 이게 몸으로만 하는 게 난투극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이미 여야는 정말 치고받고 싸우는 난장판 국회가 됐습니다. 이런 자들이 지금 배지를 달고 있다는 게 한심할 뿐입니다. 오죽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어버렸다고 했겠습니까?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도 서초동 중앙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아무튼 지금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이 틈만 나면 재판에 나와야 합니다. 이런 식이면 일주일에 이제 3번 정도는 재판에 나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 대장동 재판, 이재명 대표가 위정교사 1심 무죄 선고를 받은 뒤 처음 열리는 재판입니다. 기자들은 이재명에게 질문할 것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이 검찰 탄핵에 대해서 평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재명은 뭐라고 했을까요? 자, 오늘 재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상당히 흥분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측을 향해 증거인멸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장동 공범들과 연락했는가도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재명의 재판, 이 대장동, 백현동, 위례, 성남FC 4개를 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장동 재판 부분이 시작됐습니다.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하는 법원도 한심하거니와 오늘 재판에서 이재명 측이 발끈한 이유는 검찰의 날카로운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중 2개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이제 나머지 3개 플러스 한 2개 정도 더 재판을 받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민주당 대표니까 민주당이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십시오. 예산안, 법안, 탄핵 뭐 하나 제대로 국민들의 민생을 위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튼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법원에 나왔습니다. 이제 계속 나올 겁니다. 무엇보다 2심 재판이 곧 2개가 시작됩니다. 참으로 한심한 대표. 오늘 이재명 변호인이 왜 발끈했을까요? 이걸 보면 이재명도 본인도 본인이지만 주변의 측근들 이화영, 김용, 정진상 거기서 폭탄이 터지고 있습니다. 김인섭은 이미 터졌습니다. 오래 못 갈 것 같습니다. 오늘 이재명이 서초동에 나와서 했던 행동 그만큼 지금 여유가 없어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1심 판결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대장동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했던 바로 그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 재판부로부터 무죄 선고를 들은 뒤 8일 만에
같은 재판부 앞에 섰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늘 형사합의 33부 심리를 열린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공판에 출석하면서 위정교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항소를 어떻게 보시느냐? 검찰 탄핵 관련 검사들의 반발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인신문이 예정됐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아프다. 그래서 불출석했습니다. 15분 만에 종료했는데 그 15분 동안 상당히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자,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의 지난 2일 정인신문 사항을 검찰이 지적했습니다. 증거 인멸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이 모욕적이라며 검찰에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이 다른 재판에서 이루어진 정인 신문사항을 베껴서 물어본 게 확인된다. 신문사항을 어떻게 구한 건지 연락이 있었다면 대장동 공범이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이재명 측에서는 아픈 지적입니다. 대장동 공범과 연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그런데도 지금 이재명 참 이거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재판입니다. 정인신문 사항을 베끼는 게 문제가 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그렇다면 내용이 정확해야 하는데 틀린 내용들이 제시된다. 이걸 가지고 유동규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탄핵할 것이고 그런 게 쌓이면 실체적 진실에서 사라진다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가 틀렸다는 이야기는 쌍방다툼을 해서 재판부로부터 판단을 받아야 할 이야기다. 어디서 베꼈냐? 제대로 베껴라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무례한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건도 공개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증인신문이 진행되고 있다. 공범들과 연락을 언급한 것은 모욕적이다. 사과를 요청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금 성남시장 재직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치고 측근을 통해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7,886억 원을 챙기게 했다는 혐의 등으로 지난해 3월 기소됐습니다. 액수가 7천억, 4천억, 거의 5천억, 8천억에 이릅니다. 이게 유죄로 판단된다면 이재명은 정말 남은 생 중 상당 기간을 구치소에서 썩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유죄라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액수가 다른 사건과는 정말 규모가 다릅니다. 자,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 원을 얻게 한 혐의, 성남FC 구단주로서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 5천만 원을 받은 대가로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 액수 이거 하나하나가 다 유죄가 된다면 이재명은 정말 징역 10년 이상은 다 받습니다. 이거. 자, 이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지금 트럼프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대한민국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서초동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역구는 인천으로 하는데 서초동과 정말 인연이 많은 모양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장녀 문다혜 씨 지금 40이 넘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이 이태원의 음주운전으로 최근 2주 동안 상당히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런데도 용산경찰서는 시간만 질질 끌다가 뒤늦게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음주운전 무리는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진짜 범죄 혐의는 딴 데 있습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자, 지금 문다혜 변호사는 아직까지 일정 조율에 답을 하지 않고 있다고 언론들은 말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나온 지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 당시는 사위였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대통령, 그리고 남편은 타이이스타제에서의 전무로 갑니다. 특혜 채용 의혹입니다. 이게 뇌물수수 의혹으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친문 의원이 문다혜 씨를 방어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과정에서 이 압수수색에 등장한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 언론들은 이걸 제주별장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숙박업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문 의원, 윤건영 의원의 문다혜 씨의 제주도 주택 숙박업소, 이걸 조사했더니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역시 범죄 혐의가 있는 겁니다. 불법입니다. 숙박업소 등록한 흔적이 없다고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자료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자, 친문 의원이 어쩌면 문다혜 씨에 대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했다가 이게 또다시 걸리게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문다혜 씨의 음주운전 의혹, 이건 지금 피해 택시기사가 진단서를 내지 않음에 따라서 어쩌면 아주 흐지부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윤건영 의원이 밝힌 문다혜 씨의 제주주택 숙박업소 의혹, 그리고 영등포에도 또 다른 의혹이 있습니다. 오피스텔 의혹. 아무튼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커져서 문다혜 씨는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도 문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검찰이 전주지검이 지금 포렌식 작업이 끝나는 대로 문다혜 씨를 조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무엇보다 이 불법 숙박업소 의혹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다혜 씨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전주지검 형사 3부 한영규 부장검사 수사팀이 지난주 다혜 씨 척에 참고인 신문으로 출석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다혜 씨의 변호인을 통해 이달 중 소환조사를 문의했으나 변호인은 지금 당황했는지 아직까지 구체적 일정을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이 문재인 정부 당시 중소벤처기업진흥종단 이사장에 임명된 대가로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시 사위 서 씨와 다혜 씨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상직 전 의원은 2018년 3월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됐고, 서 씨는 항공업 경력이 전혀 없음에도 같은 해 7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태국의 저가항공사 타이이스타제에서의 전무이사로 채용됩니다. 검찰은 특히 결혼 후 일정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 가족에게 생활비를 지원해오던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제에서 취직한 뒤부터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다면 문 전 대통령이 경제적 혜택을 본 것과 다름없고 뇌물 혐의 적용의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다혜 씨는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문다혜 씨가 제주도에 보유한 단독주택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등의 숙박업소로 신고 등록된 내역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시는 최근 다혜 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루어졌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제주자치경찰단에 수사 의뢰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자, 지금 이 검찰이 점검을 확보 등을 위해 다혜 씨 제주주택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이 주택은 다혜 씨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멘토라는 송기인 신부로부터 3억 8천만 원을 주고 매입한 겁니다. 이를 두고 당시 언론은 검찰이 다혜 씨가 소유한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다고 보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자 이 문재인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지난 9월 4일 다혜 씨의 제주주택이 별장으로 보도된 데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주택은 공유 숙박업을 위한 사업장이며 사업장 등록도 되어 있다고 윤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숙박업을 하는 사업장에 다윗이 개인 물품이 있을 리가 없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임에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다른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해당 사업장의 숙박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윤건영 의원은 주장했는데 국민의힘 신도우 의원이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제주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윗의 제주주택은 지난 9월 말 기준 관광 숙박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민박업으로 신고된 사실도 없고, 문체부에 받은 자료에도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또는 한옥 체험업으로 등록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뭘까요? 윤건영 의원 말대로 이게 다윗씨가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 숙박을 운영했다면 세금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나 국세청 등의 요건에 맞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했는데 신도우 의원 자료를 보면 없는 겁니다. 이건 역시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무튼 지금 음주운전 서울 용산경찰서, 제주도경찰단은 이 숙박 논란, 전주지검은 본질적인 문재인 뇌물수수 의혹, 아무튼 전국의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다희 수사, 전직 대통령으로 법적인 것을 떠나서 도덕적으로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친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